우리가 집단 면역의 길로 가는 데 있어 철저한 방역과 빠르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한 진원 파악 등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백신과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또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본다면 백신의 수급, 최소 잔여형 특수주사기의 안정적인 수급 등이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료진인데요. 벌써 너무나 오랜 기간 수고해주고 계신 수많은 의료진분들, 그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길은 빠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의료진분들의 기술과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의료진분들의 실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일본은 백신이 있어도 심지어 최소 잔여형 특수주사기가 있다고 해도 의료진들이 경험이 없어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은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기사에서 이 심각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현재 일본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는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의 의료진들은 피하 주사의 경험은 있지만 그들에게 근육 주사 접종은 생소한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일반 주사기로는 한 병에 5번만 접종할 수 있는 것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면 7회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표한 우지도 큐슈카이 병원 스에요지 아스시 원장이 실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접종 데이터를 검증하여 깨달은 점을 말했는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주사기의 바늘이 뼈에 닿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주사기를 너무 힘차게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 접종에는 바늘 길이 25mm의 주사기가 권장되고 있는데, 의료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을 보면 주사기 바늘을 90도 각도로 끝까지 찌른다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의료진들의 경우 이 매뉴얼대로 했다가 접종자의 뼈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백신을 희망하는 직원 12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 장치로 피하 조직을 측정했더니 피부에서 상완골까지의 거리가 25mm 미만인 직원이 약 41%나 있었고,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바늘이 팔의 뼈를 찌르는 현상은 상당한 확률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와 달리 일본에서는 대부분 피하 조직 주사만 사용하고 있었기에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금 백신 접종에 필요한 근육 주사 시술 경험이 없다는 기사는, 해외에서는 근육 주사가 주류인 것과 달리 일본은 1970년대 소아항생제와 해열제 등의 근육 주사로 인해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대퇴사두근 단축증이 발병했다 여겨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에 그 이후 일본에서는 근육 주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인슐린 주사기로 대처하고자 하는 고육지책도 등장했지만 인슐린 주사기의 바늘은 약 13mm로 바늘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결국 1970년대 이후로는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는 경험이 전무한 일본 의료진들에게 일본 국민들은 그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와, 백신을 일본에서 맞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의료진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주사를 놓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인데, 접종 대상자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도 안 가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바늘이 뼈에 가볍게 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힘차게 찌르면 뼈가 손상되거나 바늘이 구부러질 위험이 있고,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되면 그로 인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결국 의료 현장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하여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뼈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늘이 짧은 인슐린 주사로 놓아야 하기에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근육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바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은 바쁜 의료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고 있자니 새삼 우리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7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1회분까지 늘려준 특수주사기의 엄청난 위력도 실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껏 상식이라 받아들여왔던 의료진 분들의 숙련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게 되는 부분인 것인데요. 최소 잔여형 특수주사기 수급이 힘들어 일본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 바로 이 인슐린 주사기로 대처한다는 이 발상에 대해 이미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소름 끼치고 살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사히 론자에 실린 의료 전문가의 칼럼을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인슐린 주사기를 통한 접종을 화이자와 상의했다고 하지만
의료 전문가인 필자는 화이자가 지금 일본이 하려는 이 인슐린 주사기 사용을 양해했을 리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즉 화이자가 백신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방법과 다른 접종 방식을 구체적 증거도 없이 용인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쿄 뇌신경센터 척추외과 부장인 가와구치 히로시의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필자는 일본은 팬데믹의 사면 초가에 빠져 있고 메시지만 던졌을 뿐 아무런 진보도 없었으며 그저 국민에게 자숙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고 비상사태 선언은 성과도 없는 상태로 취소되었다 비난하면서 이제 정부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백신인데 백신 수급 문제와 더불어 주사기 문제도 터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회분의 분량을 7회분으로 늘리겠다며 민간에서 꺼내든 인슐린 주사기 접종 방식도 크게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고노다로 백신 담당 장관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7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인슐린 주사기는 현장의 지혜이며 화이자도 용인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필자는 화이자가 그랬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슐린 주사기가 근육 주사기에 비해 바늘이 짧지만 일본인들은 미국 사람보다 피하 지방이 얇아 인슐린 주사만으로도 근육 주사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이 주장은 개별적 초음파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다른 7회분 접종법으로 FN 주사기도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인슐린 주사기보다는 3mm 정도 바늘이 길어 해결할 수 있다지만 필자가 보는 진짜 문제는 바늘의 길이가 아니라 굵기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 바늘로 백신 용액을 뽑아내는 데는 상당한 흡입력이 필요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흡입한다고 해도 음압이 걸리는데 이 대체 주사기들의 바늘처럼 바늘이 가늘어지면 그 압력이 더욱 강해져 인슐린 주사기와 FN 주사기로 흡입할 경우에는 근육 주사기에 비해 2배에서 4배로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 이렇게 유속이 올라가면 소용돌이가 일어나 난류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즉 바늘의 굵기로 인해 백신의 품질 저하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심각함에 대해 필자는 약간의 흔들림만으로도 품질 저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수송에 있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판에 아주 얇은 극세 주사 바늘로 흡입하여 큰 음압과 유속, 난류를 발생시키면 성분이 파열될 가능성이 높으며 항원이 되어야 할 바이러스 단백질은 합성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체가 생기지 않고 결국에는 면역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자신의 경험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화이자가 정말 알겠다고 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슐린 주사기 접종에 대해 후생노동성을 비롯 모두 화이자의 양해를 얻었다고 공표했지만 필자는 이런 극세 주사 바늘에 대한 채취와 주사법을 화이자가 양해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세계 굴지의 제약사가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방법과 다른 채취와 주사법을 데이터 없이 용인하는 것은 품질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소한 이 주사기를 통한 새로운 임상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세사 바늘로 흡입한 약액을 분석하여 실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필수적이기에 이 문제를 일본 화이자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필자가 그 내용을 보니 지금 일본이 하고자 하는 얇은 바늘을 이용한 적합성 시험은 실시한 바 없다는 것이며 임상시험에서도 근육 내 접종용 표준 바늘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바늘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당연히 인슐린 주사기나 FN 주사기의 사용 시 백신 품질에 관한 시험이 행해진 바 없으며 미국 접종 방식으로의 유효성만 입증이 된 상태로서 특수한 방법을 제멋대로 사용한 일본인들에 대한 유효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로 인해 화이자의 자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화이자의 양해를 얻었다는 정부 발표의 진위에 대해 화이자는 뭔가 공식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필자가 제공해준 정보에 의한다면 지금 일본 정부가 화이자의 양해를 받은 적이 없으면서 화이자의 양해를 받았다는 말로 공표를 한 셈이 되는 것인데요. 화이자는 어쩌면 말 그대로 일본 네 맘대로 접종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필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이미 이 극세사 바늘로 7회 채취된 백신을 접종받은 의료진이 있다면 꼭 다시 표준 굵기의 바늘로 재접종을 권하고 싶다고까지 주장하였는데요. 근육 주사는 놓는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뼈에다가 놓을 수도 있다고 하고 7회분을 뽑긴 해야 하니 특수 주사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구할 방법도 없다고 하고 만들어낸 대안이라고는 정부도 아니고 민간 병원의 아이디어인 인슐린 주사기인데 일일이 초음파 검사까지 해가면서 놔야 하니 그렇지 않아도 속도가 느려터진 일본에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고 근데 또 그 주사기 바늘은 너무 가늘어서 백신을 맞아
맞아도 항체 생성이 안 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이 방법은 백신 제약사의 승인도 안 받아놓고 정부는 거짓말로 발표하고 있고, 참 복합적인 의미로다가 대단한 나라 일본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